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2살 가정주부입니다. 아이 둘에 남편과 저 이렇게 평범한 집의 맏며느리입니다. 저는 3살 차이 나는 신랑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는데요. 20대 초중반에 만나 4년 열애 후 결혼을 한 건데 그게 제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하고 산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학력도 고졸인데다가 잘 살지 못하는 친정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저라 시부모님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며느리였겠죠.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당신이 원하는 날을 잡아 저에게 통보하며 결혼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간섭 안 하신 게 없네요. 지금은 시댁과 20분 거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요. 실은 분가한 지 이제 10년째 접어듭니다. 처음 신혼을 시부모님과 같이 시작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제 사연은 시댁과 같이 살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참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시집살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고약하게 구시던 시어머니가 조금은 부드럽게 바뀌게 된 사건에 대해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 집안은 그리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닌 집안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대놓고 저를 냉대하셨던 어머니 모습에 꽤나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느낀 첫인상은 일단 시어머니는 집에서 서열 1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이 없으시고 무뚝뚝한 분이셨고 대부분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우선적으로 결정권이 있으셨고요. 아버지는 어머니 의견에 가타부타 토를 다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죠. 어머니가 처음에 절 보자마자 하신 소리가 있습니다. 키가 몇이나 되니? 우리 집안은 다들 키가 큰데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서면 키 차이 너무 많이 나 보이겠다. 얘 현민아, 너도 참 여자 보는 눈 없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긴장 잔뜩 하고 가서 많이 떨렸는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있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신체 지적은 계속 이어졌죠. 키가 너무 작네. 몸이 그리 말라서 애라도 갖겠니? 애기 젖이나 잘 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집안 가족들이 다 키가 작니? 얼굴은 뭐 귀염상이다만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말씀을 흐리셨어요. 계속 그러시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애써 화제를 돌리려 하셨죠. 그래,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 현민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물으시는데 시어머니는 저의 외모, 모아놓은 돈,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해서만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사람이 외모로 지적받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수치심, 치욕, 모욕감 잊지를 못해요. 그때 예비시댁 인사하고 와서 체하는 바람에 먹은 거 다 토하고 알아 누웠었죠. 생각해보니 그때라도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공포증에 걸려서는 어머니 앞에만 가면 손발이 떨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모은 돈이 2,000뿐이었는데요. 저는 제 돈을 보태 전세라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싫어서 집을 못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그 말에 그 어린 저는 속상했지만 그저 모자란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고 예단 예물도 너무 세상 물정 몰라
제가 시어머니께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드렸었네요. 제가 모아둔 돈은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모아둔 5천만 원이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누가 부족하고 많은 것을 떠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예단하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엄마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 얻어 갈 때 보태줄 테니 당분간은 같이 살자고 하신 거였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같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너희가 모아놓은 돈은 없으면서 괜히 대출만 늘리지 말고 같이 살면서 돈 모아라. 대신 식비랑 생활비는 니들이 좀 보태야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분가하도록 하고 같이 살면서 알뜰하게 살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 그렇게 막 대했겠죠. 시어머니는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 무렵부터 시작해 제가 첫인사를 드린 그때부터 결혼해서 5년이 넘게 저에게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느리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게 저한테 되물림 되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저를 항상 야, 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차라리 이름이라도 부르시지. 제 이름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나마 아이 낳고 나니 애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그게 저와 다정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야, 너는 명절 앞두고 있으면 전화를 해야지. 아무리 결혼 전이라지만 인사까지 했는데 어른이 너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겠니? 그럴 때면 저는 당황스러워 항상 먼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해라, 자주 찾아와라 하시며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도 결혼하기 전에도 한동안은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죠. 같이 살게 되면 매일 보니 안부 전화는 안 해도 되겠지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가 그리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재미없을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결혼이 재미는 아니지만 그때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 거들어 저녁 먹고 거의 방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라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리고 워낙 전기도 아껴 쓰시고 모든 걸 알뜰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무슨 검사 받듯이 매일 주무시러 가실 때 가스도 잘 잠그고 전기도 다 끄고 콘센트도 다 뽑았는지 확인하고 자라 하고 거의 매일 밤마다 잔소리 하셨습니다. 같이 사니 뒷설거지나 청소는 제가 하는 게 당연했는데요. 어머니는 제 살림 솜씨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워낙 본인이 깔끔하시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제가 어머니 수준에 맞출 수가 없었죠. 음식 같은 경우 어머니는 본인이 한 음식 아니면 잘 안 드셨고요. 어머니가 밖에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 당연시 시댁은 외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항상 시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치사하게도 먹는 걸로도 저를 시집살이 시키셨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고 상을 차려 앉아서 먹으려 하면 시어머니가 반찬 자리를 바꾸십니다. 내 앞에는 항상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웃긴 건 제 앞에는 항상 김치 아니면 무말랭이만 있었죠. 고기 같은 반찬을 제가 손을 뻗어 먹으려 하면 남편이 챙겨준답시고 접시를 제 쪽으로 가깝게 놔주었는데 어머니는 날름 다시 저에게 먼 쪽으로 접시를 밀어내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명란젓이 제 앞에 있길래 그거라도 열심히 먹자 해서 밥에 비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시며
젓갈을 빼앗으셔서는 냉장고에 넣어버리셨고요. 그런 식으로 음식 시집살이까지 시키신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걸 먹는 게 싫으셨나 봐요. 식사 때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시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불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구차한 거라 저는 속상해도 저 혼자 삼키곤 했고요. 아침에도 항상 6시에 일어났어야 했는데요. 신혼이라 피곤하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되거나 일어나서 침대에서 좀 뭉구적거려서 한 2, 3분 늦어지면 밖에서 똑똑 일어나라! 늦었다!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알려주셨죠. 그럼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다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에서 시간까지 재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죠. 결혼해서는 그것 말고도 어머니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 후 첫 설날이라고 친정엄마가 시부모님께 백화점에서 산 선식 선물 세트를 보내셔서 갖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가 이거 건강에 좋은 거라고 아침 대용으로 드셔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래, 뭘 이런 걸 챙겨 보내셨니? 잘 먹겠다 전해드려라. 하셨는데요. 같이 계시던 어머니는 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물 보따리를 아버지 손에서 낚아채시더니 이런 방부제 잔뜩 들어있는 걸 누가 먹는다고 사보내시니? 애들 군것질거리도 아니고 명절에 이런 선물을 왜 보내신다니 대체. 우린 이런 거 안 먹으니 니들이나 먹어라. 하시며 저에게 도로 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아이, 이 사람 참 이러시는데 제 신랑이 듣다 못해 엄마, 처가에서 보냈으니 그냥 드세요. 생각해서 보내신 걸 어떻게 다시 돌려드려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급발진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대꾸 한 거니? 엄마가 언제 이런 가루 음식 먹는 거 봤어? 난 싫으니까 돌려주기 싫으면 니들이나 먹으라니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기세등등히 화를 내시는 바람에 더 이상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후 엄마한테는 시부모님이 고맙게 잘 드시겠다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가 먹었어요. 그 얘기를 몇 년간 반복하시면서 저희 친정엄마를 욕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때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대신 신랑한테 서운한 거 다 쏟아내고 화를 냈었죠. 당연히 신랑도 자기 어머니 그런 태도에 당황했고요. 그 후 명절 때마다 친정엄마는 시댁에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과일, 한우 이런 걸 정성껏 포장하셔서요. 근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잘 먹겠다 전해달라고 하셨죠.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빈말이라도 고마워하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감사 인사는커녕 매번 건성으로 하시고는 그게 무슨 선물이건 그냥 고맙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친정은 시댁에서 받은 선물은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딸 자식 체면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였죠. 시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시댁에서 일이 끝나면 친정에 가는 걸 항상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시댁이 큰 집이라 3일 전부터 장보고 명절 전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음식을 했습니다. 게다가 명절 당일에는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치우고 나면 3시가 넘게 일수입니다. 뒷정리 다 하고 이제는 친정에 좀 가려고 준비를 좀 하려는 저한테 이러셨죠. 너는 뭘 벌써부터 친정에 가려고 하니? 가봤자 너희 가족도 없다며. 어차피 엄마 혼자 계시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빨리 가려고 난리야? 그냥 명절 지나고 차 안 막힐 때 가도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 이 사람아, 어머니 혼자 계시니 적적하지. 찾아올 자식이 이해밖에 없는데 오늘 친정에 가라고 해야지 왜 여기서 며칠을 붙들고 있나? 예, 아가, 여긴 됐고 얼른 친정으로 출발해라. 이러셨죠. 그럼 어머니는 마지못해 뒷정리 다 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딸 자식 보려고 만난 거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때마다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의 규칙이랄까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런 건 해줬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면 항상 용돈을 따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 주에 남해로 여행 간다. 네 시아버지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거야. 우리랑 같이 가는 집 아들네는 며느리가 돈 잘 벌어서 여행 경비를 다 준단다. 니들 형편 아는데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30 정도만 줘라. 그래야 나도 친구들한테 기가 살지. 이러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을 했을 때라 월 수입이 400 정도 되었었는데요. 저희 친정에는 30씩, 시댁에는 50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암튼 그렇게 어디 가신다고 할 때마다 10만 원씩이라도 드리다 보니 거의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드렸었죠. 사실 그때 시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었는데 초기에 신랑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다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제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랑 그 외에 어머님 아버님 용돈으로 거의 한 달에 80 이상이 나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제 월급의 절반 가까이요. 그때마다 한숨 나오고 속이 뒤집어졌지만 바보같이 내색도 못하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잘 다녀오시라 하면서 드리곤 했어요. 바보같이 뭐하러 그랬는지. 지금의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드렸을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남편을 통해 말해서 생활비 드리는 거를 친정과 똑같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때도 난리가 나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혼자 계시는데 뭐 그리 돈을 많이 갖다 바치냐고 화를 내셨었거든요. 남편이 그럼 우리도 힘드니까 분가할 때까지 양가에 똑같이 용돈 안 드릴게요. 하니 그때야 아무 소리 안 하시더군요. 그제야 양가에 용돈 드리는 건 남편이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분가할 때 되니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드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셔서는 집 얻는 데 보태라며 주셨어요. 이게 친정부모랑 시부모의 차이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남편의 할머님, 즉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물론 지금은 안 계십니다. 제가 결혼 후 2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살아계셨고 나이는 많으셔도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골 할머니한테도 내려가서 손주 며느리 노릇을 잘하길 바라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할머니랑 어머님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어머님은 안 가시고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저만 가곤 했습니다. 당일 명절에는 못 가고 명절 전후 주말에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시할머니는 나이가 80 중반이 넘으셨지만 성격은 보통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나이에 허리도 꼿꼿하고 키도 크셨어요. 목소리도 우렁차셨는데 혼자 계시면서 밥도 삼시세끼 손수 다 차려 드시는 분인데다 제가 내려갈 때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 얻어먹기만 하셨어요. 제가 반찬 솜씨가 좋지 않은 편이라 항상 맘졸이며 밥상을 차리곤 했거든요. 시할머님은 손주 며느리가 한 밥을 드시면서도 이건 달다, 이건 싱겁다, 못마땅할 소리만 하시고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셨죠. 언젠가는 너무 힘들고 해서 횟수를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아주 난리 났었죠. 어머니 본인도 자기 시어머니가 싫어서 안 가시면서 저한테 그 역할을 미루셨어요. 결혼해서 2년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어머니는 시할머님이 계시는 시골에 발걸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뭐가 그리 슬프신지 구슬프게 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신랑은 그때 뭐 했냐고 하시겠지만 신랑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살에 그냥 뭐든 내내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신랑이 어머니랑 별로 친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해요. 그나마 마마보이가 아니라 다행인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신혼 때는 저랑 어머니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해결하길 바라는 스타일이라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냥 그렇게 힘들만 하지 마. 이럽니다. 처음에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구는 남편 때문에 서운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랑도 나름 방패막이 돼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화내시는 거에 강력하게 반항은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90% 정도는 제 편을 들어주긴 합니다. 그래도 이 모진 시댁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후엔 늘 살림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하시면 그나마 말대꾸해주는 게 남편뿐이라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하찮게 여겼다면 저는 도망을 쳤겠죠. 시댁과 같이 살면서 임신하고 첫 아이 출산하고 어찌 그렇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 대단하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맞벌이 하는 동안 어머니가 아이는 봐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못되게 구셨어도 손주는 또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첫 아이 낳은 후에는 항상 일 끝나자마자 집 들어와서 아기 잘 돌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남편한테 참 고맙네요. 제왕절개로 첫 아기 낳고 산후조리 없이 바로 집에 와서 아기를 키웠지만 많이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힘들어도 다 버텨왔어요. 그렇게 시집살이 5년 정도 되고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분가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어머니가 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사실 시댁에서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분가하겠다며 강력히 주장하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나가라 하신 거였죠. 저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돈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싫어서 집을 못 해주신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때도 집을 얻어줄 돈이 없으셨던 거였죠. 제가 결혼할 때 드린 5천만 원을 저희가 집 얻는데 다 주실 거라곤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보태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남편 회사 근처 전세를 얻으려면 못해도 1억은 수중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가 영혼까지 긁어모은 돈은 고작 8,500 정도였어요. 친정엄마가 보태준 돈을 합쳐서요. 5년간 우리 부부 진짜 돈 안 쓰고 어디 한번 여행도 안 가고 모은 돈이었어요. 대출을 가득 채워 갈 생각은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상 돈을 보태주시기 어렵다 하시니 기분이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분가 준비를 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느라 굉장히 우울해하곤 했는데 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안 잊고 오셨겠죠.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집와서 처음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버렸어요. 물론 어머니의 더 심한 인격 모독도 참고 넘긴 적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쌓인 게 많았는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수가 없다고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돈이 없으면 애 데리고 여기서 좀 더 살다가 나가면 되잖니.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들어오는 돈도 다 새 나간 거야.
이러시길래 저도 서운한 거 말해버렸죠. 어머니, 저 결혼할 때 2년 정도만 살다가 분가할 때 보태준다 그런 거 어머니 아니셨나요? 저 그거 믿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같이 살았고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한 푼도 못 보태주신다는데 제 입장에선 당연히 서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산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사람 잘못 들어왔다는 소리를 하세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들거리시면서 뭐 이런 버릇없는 년이 다 있어? 네 친정엄마가 너 이렇게 하라고 시키던? 분가할 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이러시는데 친정엄마 욕되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참았지만 어머니 정말 고약하신 분인 거 스스로 알고 계시죠? 저는 나중에 제 며느리 들어오면 남의 집 딸한테 어머니처럼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세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울면서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면서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는 년이라 하지. 내가 틀린 말 했냐? 하시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셨죠. 그게 처음 어머니랑 싸우게 된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가니 방에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말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먼저 혼내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듣자 하니 참 그동안 내가 끼어들면 더 큰 분란 될까 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제 안 되겠구만. 여보, 당신도 왜 자꾸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래? 손주까지 본 사람이.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고 매일을 눈물로 살았으면서 왜 당신 며느리를 똑같이 괴롭히고 그러나? 당신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소? 하고 말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얘한테 한 거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당신 고생한 거 모르나? 그러니 내가 늙음하겐 다 당신 말만 들어주고 사는 거 아니요? 이러시면서 저에게 웅이엄이야, 네 시어머니 저러는 게 다 이유가 있다. 하시고는 옛날에 시어머니가 시집왔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시집살이 혹독히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끔이지만 시고모님들의 구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옛날 연애결혼이라는 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서로의 친구에게 소개받아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버님을 소개해 주신 친구분에 의하면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줬는데 시아버지의 엄마, 즉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킬 줄은 몰랐다며 항상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예전에 어머니가 시집와서 시집살이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큰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는데 사실 시골에 계신 시할머님이 시아버님의 계모셨다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따지고 보면 친며느리도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시집 오신 게 20살이었는데 시집 오자마자 시할머니는 부엌에 발을 끊더랍니다. 시할머니는 원래 집안일 자체를 싫어하는 딱 남자로 태어나야 했을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웬만한 장정도 할머니를 못 당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시절에 시할머니는 저희 시어머니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구박을 했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항상 무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니네 회사에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지 왜 얘랑 했니? 이런 식으로 말하신 적도 있다고 해요. 시할머니 성격은 엄청 깔끔하고 꼬장꼬장하셔서
시골에서도 버선코에 먼지 하나 안 묻힐 정도로 깔끔하신 분이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한복을 벗어놓으신 거 빨고 다리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고등학교 다니는 깔끔한 신우들 운동화를 매일 3켤레 빨아 불에 말려줘야 다음날 신고 가고 생리할 때 생리대 없던 시절이라 천으로 만들어 쓰던 것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빨아줘야 했답니다. 깔끔한 시할머니 모시느라 시어머니도 엄청 고생하신 거죠.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시절엔 며느린 사람으로도 안 봤다. 다들 그러고 살았으니까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 사람 다독거릴 줄을 몰랐어. 이러시더군요. 그 시절에 시아버님 부모님은 돈도 많으셨다고 해요.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했다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친아들의 친며느리니까 잘해주려고 하면 시할머니가 온갖 협박과 이간질로 사이를 갈라놓더랍니다. 툭하면 집 나간다고 하고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 자기 무시한다는 소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손 귀한 집에 딸 많이 낳았다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하셨다네요. 딸 낳았다고 구박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집 가까운 거리로 분가를 하셨는데 분가하고도 가까이 사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예전 시할머니가 서슬퍼렀던 시절 얘기를 하시니 어머니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은 다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지. 지금 당신이 아는 건 반의 반도 안 돼요. 당신 어머니 우리 분가하고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는 내가 밖에 있느라 전화 못 받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 몰랐죠?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오. 시집이랑 가까우니 분가에도 좋은 게 없었지. 그거 매일 일하러 시댁 가서 일을 죽어라 했어요. 나중에 애들 줄줄이 낳아서 걸리고 업고 안고 가야 하는데도 잠깐 주변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도 될 일을 꼭 나를 불러가지고 힘들게 일시키고 그랬던 거 알고나 있어요? 어머님 말씀에 아버님은 미안한 표정만 지으실 뿐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눈물을 보이시더니 점점 흐느껴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한 맺힌 거 뭔 줄 알아요? 애 셋을 줄줄이 낳고도 산후조리 못한 거요. 내가 우리 막내 낳고 3일째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당신 어머니가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옛날엔 아기 낳고 돌아서서 반일까지 다 했다고 딸 낳은 주제에 무슨 유세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애 낳고 밑도 다 안 아물었는데 3일 만에 나와서 찬물에 손 담그고 이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당신 내가 밑 빠진 건 알아요? 그때 산후조리를 못해서 몸 안 좋을 때는 밑으로 주먹만하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손으로 밀어넣고 쭈그리고 부엉이라고 그랬던 거 모르죠?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말을 듣는데 시할머니가 저렇게까지 잔인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땐 여자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시절이었다지만 저는 그렇게 정말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산후조리도 못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으면서 자기 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의 이복동생이 결혼 후 유산했을 때는 몸조리 해줘야 한다며 집에 데려다 놓고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뒤치다꺼리 하게 했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편 낳은 후 원래 아기를 한 명 더 가졌었는데 시할머니께서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셨는데 그 아기 낳으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피해만 입히는 불운한 아이라며 엄마에게 아기를 지울 것을 강요하셨대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만 몰래 계속 강요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낳으려고 한 달, 2달 버텼지만 결국 시할머니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그 아기를 낙태했고
그게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많은 상처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 그 시절 어머니도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속 좁게 구시고 저를 구박하신 게 어머니도 마음의 병이 있으셨구나 하고 이해가 가며 조금은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당신 입는 거 알지. 당신이 평생 우리 어머니 원망하고 사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당신은 우리 아들이 나처럼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며느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악에 받쳐 살게 만들고 싶어? 오늘 한번 진심으로 말 좀 해봐, 이 사람아. 당신 당하고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억울한 세월이 쌓이면 마음속에 화만 남습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옆에 있는 가족한테 성질내고 상처 주게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런가. 며느리만 보면 그렇게 모진 말을 하게 됩디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며느리가 미워 보이고 나보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꼴 보기 싫고 그랬지. 얘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 나도 며느리 들이면 나처럼 살게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 내가 속이 좁은 탓이지.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싸움은 저와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막말하신 건 맞지만 어찌 됐건 저도 어른한테 대든 거니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까 버릇없이 소리친 건 죄송합니다. 따로 살더라도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뭔가 마음이 누그러지셨는지 울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저에게 금방 잘해주시거나 살갑게 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가할 때 저희 이사 비용 보태시고 사고 싶은 살림 사라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여유가 없는 거 뻔히 알고 있었기에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돌려줄 생각 하지 말라기에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가한 지 1년 뒤에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이왕 낳은 거 둘째까지만 얼른 낳자 싶어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때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첫째 때 조리를 잘 못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친정엄마한테 가서 산후도우미를 쓰며 조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자가 애 낳으면 몸이 정말 상한다. 둘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조리를 제대로 해야지. 하시면서 산후조리원을 가라며 거금 200만 원을 투척해 주셨어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니 100점이다 100점 고맙다 이러시는데 와 정말 저 그때 눈물 났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호강하고 한 달간은 친정에서 산후도우미와 조리를 했습니다. 둘째를 여름에 낳아서 그런가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확실히 돈 주고 하는 산후조리가 좋긴 좋더라고요. 조리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친정엄마가 조리해 주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니께서 아이들 당분간 봐주시겠다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딸기도 사와 주시고 미역국도 정성 들여 끓여주셨죠. 흉지면 안 된다고 수술 흉터 연고도 사주시고 아이들 먹을 거 입을 거 옆에서 다 챙겨주셨어요. 며느리 위해 애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빨래 개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어머니, 그거 아세요?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어머니 너무 불편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아요.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내가 갱년기 때 고생하고 몸 아프고 하면서 마음도 병이 생겼던 거지. 요즘 인생 무상이란 생각이 들더구나. 이제는 예전처럼 안 살려고 한다. 내가 왜 그리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알았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잊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나고 슬픈 거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마음을 푸시고 나서 달라지시려고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분가하면 어머니 댁에 발길을 되도록 안 하려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 댁에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갑니다. 가서 어머니랑 맛있는 거 해먹고 가끔 아이들 봐달라 부탁하고 남편하고 데이트도 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결혼해서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지만 아직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그냥 시댁 푸념이나 하소연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 우리나라에서 고부 갈등이라는 굴레는 세월이 흘러도 참 끊기가 어려운 거더군요. 이렇게 급성장한 시대인데 제 세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고부 문화가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비장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나부터 싫은 건 싫다 하고 할 말은 하고 이것이 반항이 아닌 당연한 사람으로서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때 어머니와 한창 사이가 안 좋을 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요. 절대 남편이 나 대신 싸우고 알아서 하라고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말 조리 있게 하는 남편분 아니고서야 평범한 남편이시라면 말빨 안 돼서 어버버거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로부터 네가 우리 아들들을 볶았구나 하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며느리도 당당하게 본인이 화가 나는 것이 있다면 시부모 면전에 말하셔야 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며느리분들도 용기를 얻으셔서 싫은 건 당당하게 싫고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며느리가 힘 합쳐서 이 억울한 문화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들과 딸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저는 성별을 떠나 소중한 인격체이고 부모의 전부이니 혹시 다른 부모가 저를 업신 여기거든 참지 말고 화내라고요. 부당함을 따지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이라면 부모 자격이 없으니 너도 자식 노릇 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며느리분들 그리고 예전엔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인 모든 분들께 제 사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